2010년이에요. 여러분은 도쿄 남쪽으로 약 1200km 떨어진 이오지마 섬과 매우 가까운 태평양의 일본 해역에 있어요. 하늘이 맑네요. 파도도 거의 없고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육중하게 낮은 굉음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 때문에 날아다니는 모든 갈매기들이 겁을 먹고 달아났어요. 그러다 조용해져요. 너무 조용하네요. 가벼운 파도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수면 위로 작은 방울들이 올라와요. 그러다가 수천 개의 공기방울들이 차례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물이 끓기 시작하고 뜨거워져요. 이곳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여기에 계란이나 파스타를 익힐 수도 있어요. 끓는 면적이 경기장만한 크기로 커져요. 엄청난 양의 증기가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끓는 물을 통해 어떤 거대한 물체의 윤곽이 보여요. 그러다 모든 게 멈춰요. 물이 식습니다. 방울의 양이 줄고 바다의 표면이 다시 고요해져요. 그해 해저 화산이 그 특정 장소에서 폭발했어요. 다행히도 아무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어요. 2021년 8월 분출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끓는 물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일본 해양경비대는 그 지역에서 강한 화산 활동이 있었다고 보고했어요. 두꺼운 증기와 가스가 물 밖으로 나와 에베레스트 산의 약 2배인 15km의 높이로 공중으로 솟아올랐죠.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화산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곳 위로 헬리콥터를 타고 지나간다면 물에서 점점 더 많은 땅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화산이 아니에요. 말굽 모양의 섬 전체였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진학자들은 이 섬이 거대한 화산의 꼭대기라고 합니다. 이게 연기와 재로 하늘을 채웠어요.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계속 상황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들은 화산이 물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겨날진 아무도 몰라요. 일본 바다에 섬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지난 세기 동안 해저 화산은 여러 번 폭발했었어요. 그중 가장 놀라운 사례는 201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섬 옆에 작은 땅이 생겨났어요. 물에서 나온 해저 화산이 천천히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섬과 연결되었죠. 2년 후 이 섬의 면적은 원래 크기에 비해 12배 커졌어요. 이곳에는 항상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표면은 붉게 달아오른 용암이 가득 흘러넘쳐 있었어요. 화산은 불안정해서 진정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일본 해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1960년대에 한 화산이 아이슬란드의 남쪽 해안에서 깨어났어요. 3년 동안 화산이 수면 위로 올라왔었고 1967년에는 섬을 형성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슈르체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의 섬들과는 달리 여기는 화산 폭발 활동이 멈춘 곳입니다. 이제 이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예요. 세계에서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이곳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들은 이 섬의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인간의 개입 없이 형성되었는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번 상황은 독특한 사건이며 그 이유는 이러해요. 해저 화산은 육지 화산과 습성이 달라요. 폭발하지도 않고 용암이 위로 흐르지도 않죠. 그 위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또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마그마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물은 즉시 마그마를 해저로 내려버려요. 수중 폭발은 보통 바다 표면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수백만 리터의 용암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식어 화산 주위에 굳어버립니다. 이 용암은 지구 암석의 두꺼운 층을 형성해요. 섬이 표면에 나타나려면 해저 화산은 많은 용암이 필요합니다. 다음 분출로 또 다른 두꺼운 층이 만들어져요. 수백만 년이 지나고 수동적인 용암은 산을 형성해요. 끊임없는 폭발로 해저의 늪이 증가해요. 층층이 차갑게 식은 용암이 점점 더 높이 솟아올라요. 그러던 어느 날 섬의 형태로 표면에 나타나죠. 종종 해저 화산은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어 버리죠. 그런 화산들을 해산이라고 불러요.
지각 활동 또한 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화산에는 지구의 멘틀에서 나오는 마그마의 원천이 있어요. 지각판은 움직여요. 그리고 화산이 그 위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는 마그마의 원천으로부터 화산을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화산이 솟아오르면 그냥 옆으로 움직여 더 이상 폭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밖에서 보면 화산섬은 세상이 파멸한 것 같아 보여요.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용암, 연기와 재가 가득 찬 하늘. 하지만 사실 화산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창조예요. 용암은 뜨거운 금속인데요. 화산에서 흘러나오는 천연 용암은 마그마라고 불립니다. 마그마가 땅 표면에 나타나면 다양한 가스와 산들이 마그마로부터 바로 증발돼서 마그마는 용암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하에서는 마그마 상태로 있죠. 이 녹은 금속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화학물질의 미량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흐르고 있는 땅을 풍요롭게 하죠. 화산재에도 많은 다양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용암이 굳고 재가 가라앉으면 풍부한 생태계를 형성하기에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내요. 성장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릴 수는 있지만요. 가장 단순한 박테리아가 나타나요. 이 박테리아들은 화산에서 나오는 화학 원소들을 먹고 살아요. 박테리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더 큰 생명에 유리한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날아다니는 새들 또한 새로운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섬에 둥지를 짓고 나무 씨앗을 가져오고 대륙과 다른 섬들에서 포자를 가져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화산에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화산은 고립된 장소이기 때문에 독특한 종의 동물, 곤충, 박테리아가 그곳에서만 나타날 수 있고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산이 깨어난다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요. 섬 전체가 재로 덮일 수 있고 모든 초목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을린 땅 위에 다시 생명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전 세계 수백 개의 섬들이 해저 화산의 폭발로 인해 생겨난 거예요. 하와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영토 내에 그런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화산섬에 정착해서 그곳에 도시를 지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는 어느 날 화산이 깨어나게 된 거죠. 한때 도쿄에서 남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이 아오가시마 섬의 화라산 분화구 바로 안에 아름다운 마을을 지었어요. 1785년 5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화창했고 아무도 어떤 비극이 다가오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었죠. 어느 순간 수천 마리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섬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깊숙한 곳에서 육중하고 낮은 소리가 났어요. 녹색 화산의 분화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화산은 흙, 큰 돌, 그리고 다양한 잔해들을 하늘로 던지고 있었어요. 재앙은 몇 주 동안 지속되었죠. 그 이후로 200년 이상 흘렀고 화산은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마을은 재난 후에 재건되었어요. 이제 그곳은 정말 멋져서 사람들은 새로운 분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그 섬으로 가고 있어요. 온천이 많이 있고 섬 주변의 물에는 물고기가 풍부하죠. 하지만 화산은 언제라도 깨어날 수 있어요. 다행히도 기상청 및 지진 관측소에서 상황을 감시하고 있어요. 호수 또한 화산 안에서 형성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수영해서는 안 돼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는 내부에 분화구가 있는 화산이 있어요. 그곳은 청록색의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산 내부의 마그마에는 다양한 녹은 금속과 화학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호수에는 그런 물질들이 스며들어 있죠. 화산은 금속성 호수와 결합된 이산화황 가스를 내뿜어요. 이 가스가 물을 강한 산성과 청록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에서 나오는 증기는 산성이죠. 그게 공기와 결합되면 불이 붙어요. 그 불빛은 밤에도 볼 수 있어요. 유황 축적물들이 화르르 타오르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밝히는 거예요.